자, 오늘은 확률 통계 첫 시간인데요. 그 첫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이 가장 기억에 잘 남겠죠. 그래서 확률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 용어는 바로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자, 한글로는 확률 변수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이 변수를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소스 코드 코딩할 때는 변수를 소문자로 보통 표시를 했었는데 확률 및 확률 통계에서는 이 확률 변수는 대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요. 확률 변수니까 숫자 값을 다양하게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x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x에 9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코드에서는 저장한다라는 의미지만 수학에서는 같습니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x가 1일 때, x가 9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확률 변수에는 숫자를 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숫자 값이 대입이 되는데 뭐 정수도 되고 실수도 됩니다. 자, 확률 통계는 이 확률 변수를 가장 밑바닥에 두고 그 위에 관련 내용들을 층층이 쌓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확률 통계를 다 배우고 나서 확률 변수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는 유수한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만약 그쪽 대학원에서 면접을 보는 교수님이라면 반드시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가 뭔가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제가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률 및 통계의 A뿔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없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제대로 답변하는 학생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주를 나타내고 있죠? 굉장히 큰 우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우주에 대응되는 것이 확률 통계를 이 우주에 대응을 시킨다면 확률 변수는 이 우주를 구성하는 어떠한 요소에 대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어디다가 대응을 시켜볼까요? 자, 바로 하나의 은하에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은하는 수만, 수천, 수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거대한 덩어리죠. 자, 기억합시다. 어떤 확률 변수 x는 은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확률 변수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으라고 처음에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확률 변수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은 그 뒤에서 강의를 충실히 숙지를 하고 났을 때 뒤 강의에서 주어지니까 그 내용을 충실히 숙지를 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확률 변수 x는 은하다. 자, 확률 변수를 엄밀하게 설명을 하려면 다음 용어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확률 시행, 또 확률 실험이라는 용어랑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실험은 영어로는 experiment라고 하고요. 이 어떤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을 trial,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실험을 시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 아웃풋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아웃풋이 정의되어 있고요. 이러한 시행을 무한 반복이 가능한 그러한 실험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러한 실험 중에서 무작위 실험, 랜덤 실험이라고 불리우는 실험이 있습니다. 자, 이 랜덤이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시행을 하기 전에 결과를 알 수 없는 실험을 얘기합니다. 자, 특별히 이러한 실험을 확률 통계에서는 확률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면 동전을 하나 던지는 실험을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동전을 던지고 받았을 때 실험 결과는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 이 두 가지가 있겠죠. 자, 동전 던지는 실험은 무한번 반복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실험을 실제로 시행하기 전까지는 그 결과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동전 던지는 실험은 우리가 확률 실험, 랜덤 익스페리먼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본 공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표본 공간은 가능한 모든 결과의 집합입니다. 자, 확률 실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sample space라고 부릅니다. 자, sample space라는 용어랑 한글로 되어 있는 표본 공간 이 두 가지 용어를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요. 동전 한 개를 한 번 던지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 무한 반복 가능하고요. 가능한 모든 결과로는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경우겠죠. 자, 이것을 집합 기호로 묶어놨습니다. 자, 이것을 동전 한 번 던지는 실험의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면요.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실험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무한 반복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결과를 적어보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집합기호로 묶어놨습니다. 자, 동전 두 개를 던지는 실험의 표본 공간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동전 한 번 던지는 실험에 대한 표본 공간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모든 결과의 집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합 기호로 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확률 실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확률 실험은 시행하기 전에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실험을 확률 실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확률 실험의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 영어로는 sample space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부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 동전을 던지는 확률 실험이 있습니다. 자, 동전 한 개를 던지는 확률 실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의 결과로는 앞면이 나오는 사건, 다음에 뒷면이 나오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한 샘플 스페이스는 자, 집합기호 써줬고요. 앞면이 나오는 사건, 뒷면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확률은 아니까요. 보통 확률은 대부분 P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P 한 다음에 괄호 안에 사건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은 0.5, 뒷면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도 0.5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앞면이 나오는 사건 너무 길죠? 한글이 너무 깁니다. 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간단하게 앞면 사건이라고 좀 줄여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뒷면이 나오는 사건은 뒷면 사건이라고 역시 줄여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써놓은 것은 아래와 같이 더 간단하게, 더 짧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P의 앞면 사건일 확률, 뒷면 사건일 확률,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요. 자, 앞면 사건은 이제 0으로 표현을 하고요. 뒷면 사건은 1로 표현을 하자라고 정하는 거죠. 자, 물론 이때 0과 1이라는 숫자는 정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자, 앞면 사건은 나는 9로 표현할래. 뒷면 사건은 마이너스 1로 표현할래. 정하기 나름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약속을 정하고 나면 위에 한글로 표현되어 있던 이 식을 아래와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0일 확률, 1일 확률. 자, 0은 앞면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앞면일 확률. 그래서 2분의 1이고요. 1은 뒷면 사건이라고 정했으니까 역시 확률이 2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꾸어 놓고 보니까요. 한글 단어가 모두 사라지고 전부 알파벳, 전 세계인이 알아볼 수 있는 알파벳, 아라비아 숫자, 기호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일이 뭐냐면요. 사건을 뭘로 바꿨다? 예, 숫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0과 1만 딸랑 써놓으면 나중에 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미지수를 하나 도입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미지수를 대문자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미지수가 0일 수도 있고요. 그 미지수가 1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 식을 아래와 같이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 x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사건을 숫자로 매핑한 0과 1을 기록할 미지수 x. 자, 미지수는 우리 확률 통계에서는 변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수 x를 도입을 합니다. 자, 우리 코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값, 다른 값이 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배정되는 것을 변수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거부감이 전혀 없죠? 자, 어쨌든 앞에서 이렇게 길고 한국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표현에서 뭔가 변수 x를 도입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그 알파벳이랑 숫자로만 이루어진 간단한 기호로 바뀌어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와중에 핵심은 뭐였냐면 어떤 한글로 표현되어 있던 그 글을 숫자로 마음대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이거는 입력으로 x를 주면은 y가 튀어나온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그림에서 이 네모 박스를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function이라고 하고요. 보통 f로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f라는 함수는 입력 x를 y로 보내는 녀석입니다. 입력 x가 들어가서 y가 튀어나오게 하는 입력 x를 y로 매핑해주는 녀석입니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익숙하죠? 자, fx는 2x 플러스 3. 입력으로 x가 들어가면 y가 2x 플러스 3이죠.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용하고 싶은 용어는 바로 매핑이라는 용어입니다. x를 y로 매핑하는 것. f라는 함수는 x를 y로 매핑하는 것. 이렇게 이때 매핑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자, 이 매핑이라는 단어를 요 그림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문개구름은 샘플 스페이스를 나타냅니다. 어떤 확률 실험이 있을 때 그 확률 실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집합을 샘플 스페이스라고 했죠. 자, 이 샘플 스페이스 안에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매핑을 하는 거죠. 자, 매핑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매핑을 하냐면 실수에 매핑을 합니다. 소수점 숫자에 매핑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요. 자, 요 그림을 말로 써놓은 게 이거죠. 앞에서 보면 앞에 거를 예를 들면 앞면 사건은 0, 뒷면 사건은 1로 정하자라고 했었는데 이 정하자라는 말을 매핑하자라고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요 문장을 하나의 기호로 나타내면 이후에 또 언급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나의 기호로 이 문장 전체를 하나의 기호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로 나타낼까요? 자, 여러분들 마음이겠지만 우리는 확률과 통계에서는 대문자 알파벳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대문자 알파벳 중에서도 특별히 X라고 나타냈습니다. 자, 이 X는 아주 특별한 녀석이죠. 왜냐하면 이 문장을 대신해서 앞으로 쓸 녀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녀석입니다. 자, 이와 같은 X를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녀석이니까 당연히 이름을 붙여줄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녀석에 어떤 이름을 붙여주면 좋겠습니까? 자, 이것이 나온 기원을 살펴보면요. 이런 매핑하자라는 것이 나왔고 이 매핑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벤트였죠. 저 이벤트는 샘플 스페이스에서 나왔고요. 샘플 스페이스라는 것은 확률 실험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확률 변수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앞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면요. 자, 여기 이 x는 0을 가질 수도 있고 1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미지수 x, 변수 x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매핑이라는 것의 의미를 담아야 되죠. 근데 그 매핑이라는 것이 확률 실험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녀석의 이름을 확률 변수라고 이름 짓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확률 변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x라는 확률 변수는 함수이기도 하죠.
함수이기도 합니다. x라는 확률 변수는 어떤 이벤트를 실수값으로 매핑하는 녀석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확률 변수에 대한 그 설명인데요. 자, 확률 변수란 질문에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확률 변수를 설명을 하려면 확률 실험이라는 게 용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확률 실험, 그 다음에 그 이벤트, 사건이라는 단어도 들어가고요. 매핑이라는 단어도 들어가고, 리얼 밸류라는 단어도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같이 답변을 해 봅시다. 확률 변수란 영어로는 random variable,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률 실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자, 확률 실험은 뭐라고 했죠? 실험 결과를 시행하기 전에는 자, 시행하기 전에 글자 너무 작죠? 네. 시행하기 전에는 실험 결과를 알 수 없는 실험을 확률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실험에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인다면 무한히 반복 가능한 실험이어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확률 실험을 통해 나오는 사건을 자, 뭐에 매핑을 해요? 예, 숫자 중에서도 특별히 실수로 매핑을 합니다. 확률 실험을 통해 나오는 사건을 숫자로 매핑을 하여 그 매핑된 숫자를 값으로 가지는 변수. 이렇게 그 답변하면 어떨까요? 자, 답변해 보겠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실험 결과를 알 수 없는 확률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사건을 숫자로 매핑을 하여 그 매핑된 숫자를 값으로 가지는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자, 이 확률 변수라는 게 변수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함수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책에서는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설명하는 책마다 조금씩 그 설명 방법이 다른데요. 자, 요렇게 우리 컴퓨터공학과 학생들한테는 요렇게 그 정의하는 것이 가장 잘 와닿는 정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답을 달아놓은 이것을 눈을 감고 답변을 할 수 있는지 해보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모두들 눈을 감으시고요. 자,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란 자, 모두들 답변을 잘 하셨기를 바라고요. 답변하는 데 있어 좀 머뭇거린다던가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습을 통해서 머릿속에 담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확률 변수란 랜덤 베리어블이란 확률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사건을 숫자로 실수로 매핑하여 그 매핑된 숫자를 값으로 가지는 변수. 자,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확률 실험이 뭔지도 답변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모든 사건을 모아놓은 것을 표본 공간, 영어로는 sample space라고 합니다. 자, 이런 그 용어들을 잘 머릿속에 담아두기 바랍니다. 익히기 바랍니다. 자, 앞의 예로 다시 돌아가서요. 처음에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최종적으로 확률 변수 x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된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요. 확률 변수 x가 0일 확률은 0.5다. 확률 변수 x가 1이 될 확률은 0.5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그 확률 변수를 정의하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동전을 던지는 확률 실험이 있는데요. 앞면이 나오는 사건, 뒷면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그 사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확률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해 봅시다. 자, 물론 앞에서 정의했던 건 바로 이거죠.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0으로 매핑을 하고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1로 매핑하는 것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x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나 확률 변수의 이름을 y라고 할 수도 있고요. z라고 할 수도 있고 xy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대문자 한 글자로 정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전을 2개 던지는 확률 실험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때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정의가 되나요? 확률 변수가 정의가 되고 있나요? 자, 확률 변수라고 하면 사건을 어떤 숫자로 매핑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앞면의 개수, 자, 이것이 어떤 사건을 숫자로 매핑하는 그것에 해당되는 말이 되나요? 자,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확률 실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헤드가 나오는 둘 다 헤드인 경우, 둘 다 뒷면인 경우, 뭐 앞면 뒷면 뒷면 앞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여기에 집합 기호를 붙여 놓으면 이것을 샘플 스페이스라고 그 표본 공간이라고 이 확률 실험에 대한 표본 공간이라고 표본 공간입니다. 자, 이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다루어 봤을 겁니다. 동전 한 개가 앞면 또는 뒷면 두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동전에 대해서 두 가지, 두 번째 동전에 대해서 두 가지, 총 네 가지 경우를 가집니다. 자, 다시 앞면의 개수라고 적어줬는데 여기에 사건을 숫자로 매핑하는 내용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둘 다 뒷면인 사건을 0개, 0이라고 하고요. 둘 중 하나라도 앞면인 사건을 1이라고 하고 둘 다 앞면인 사건을 2로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세 줄을 간단하게 앞면의 개수라고 줄여서 써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확률 변수를 정의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확률 실험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그 36가지가 되겠죠. 그 경우의 수를 쭉 나열해 보면 11, 12, 그다음에 66까지 총 36개의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집합기호를 붙이면은 주사위 2개를 던지는 확률 실험에 대한 샘플 스페이스가 되겠죠. 자, 이때 이 확률 실험에 대해서 다양하게 확률 변수를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를 들면 두 주사위의 값을 더한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가능하겠죠? 자, 아니면은 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확률 실험은 한 가지지만 그 확률 실험에 대해서 확률 변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주사위 값을 더한 수가 짝수인 사건을 1이라고 매핑을 하고 홀수인 사건을 2라고 매핑을 하자. 매핑하는 것을 확률 변수 y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자, 또 다르게는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사위 숫자가 두 번째 주사위 숫자보다 크면 1이라고 하고 같으면 0이라고 하고요. 작으면 마이너스 1로 매핑하는 것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 확률 실험에 대해서 확률 변수를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각자 한두 가지 그 확률 변수를 위 확률 실험으로부터 확률 변수를 정의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더 정의해 볼 수도 있겠죠. 뭐 두 주사위의 값을 곱한 것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뭐 두 주사위의 값이 같으면 100으로 매핑하고 다르면 200으로 매핑하는 것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확률 변수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나중에 진도를 더 나가면 다시 한번 확률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확률 분포 표라는 것입니다. 자, 요 용어도 알아둡시다. 자, 확률 변수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표를 특별히 확률 분포 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그 동전을 던지는 확률 실험이 있을 때 동전 한 개를 던지는 경우죠. 자, 앞면에 나오는 사건, 뒷면에 나오는 사건 이 두 가지 그 사건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앞면에 나온 사건을 0, 뒷면에 나온 사건을 1로 매핑하는 것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라고 했을 때 그 각각의 사건이 나오는 확률을 표시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0일 때랑 1일 때랑 보통 그 확률 변수의 값을 표현할 때는 소문자 x를 사용을 하고요.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문자 x의 값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요. 자, 그때 확률 변수 x가 소문자 x의 값을 가질 때의 그 확률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0일 때는 2분의 1이고요. 확률 변수 x가 1을 가질 때의 확률은 역시 2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표를 특별히 확률 분포 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분포라는 말은 그 distribution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동사로 보면은 distribute 뭔가 펼쳐놓다라는 의미죠, 그죠? 자, 그래서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을 쫙 펼쳐놓고 그것의 확률을 마찬가지로 쫙 펼쳐놓은 이러한 표의 적절한 이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동전을 2개 던지는 확률 실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이거 풀었으면은 이 말에는
매핑이 들어가 있죠. 자, 이때 다음과 같은 매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확률 분포 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x가 가지는 값은 0, 1, 2겠죠, 그죠? 그래서 0, 1, 2고요. 그때 확률 값은 다시 말해서 x가 0의 값을 가질 때는 네 가지 그 경우의 수 중에 한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되고요. 둘 중 하나라도 앞면인 사건은 두 가지죠, 그죠? 그래서 앞면, 뒷면 한 가지랑 뒷면, 앞면 이렇게 한 가지, 그래서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확률이 2분의 1이 되고요. 또 뒷면이 둘 다 앞면인 사건은 역시 한 가지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 표를 그 쓸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이 확률 분포 표라는 것이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이 확률 변수 x를 어떻게 정의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확률 분포 표는 확률 변수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자, 확률 변수랑 또 관련 지을 수 있는 것이 확률 분포 함수라는 것인데요. 확률 분포 표 대신에 함수라는 말로 바꿔 놓았습니다. 자, 이것은 뭐 풀어쓰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확률 변수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함수, 그래프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연속일 때, 자, 연속이 컨티뉴어스 할 때, 0에서 1 사이가 우리가 자연수일 때는 0, 1, 2 이렇게 해서 띄엄띄엄 그 값을 가지지만 연속일 때라고 하면은 0에서 1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연속일 때, 즉 무한계일 때는 표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 표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표현이 가능해지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응되는 어떤 함수가 있을 텐데요. 그 함수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의 특징을 또 잘 나타내는, 특별히 그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연속일 때 그 확률 변수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분포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방금 얘기한 확률 분포 함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두리뭉실한 그 말이고요. 더 엄밀하게 그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디스크릿한 경우에는 그때 그 이 확률 변수의 특징을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probability mass function 이렇게 부르고요. 자, 이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continuous한 경우에는 확률 밀도 함수로 부릅니다. 확률 밀도 함수, 영어로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이 이름을 좀 알아둡시다. 확률 변수 x가 디스크리트한 값을 가지는 경우라면 그 확률 변수의 특징을 나타내는 함수, 그래프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요.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요,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쭉 누적을 시켜서 그래프를 새로 그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누적해서 그린 밀도 함수를 누적 밀도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누적 밀도 함수를 확률 분포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분포함수라는 것이 원래 의미는 누적 밀도 함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분포함수라고 하면 이것들을 다 대표해서 부르는 말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분포함수라는 말을 들으면 확률 변수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엄밀하게는 확률 질량 함수를 의미하는 거구나, 아니면 또는 확률 밀도 함수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그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그 예가 되는데요. 자,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높이의 y에 해당하는 것이 확률 밀도입니다. 요 값을 보통 그래프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확률 밀도 값이 되는 거고요. 가로는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이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요. 그래서 이 밀도에다가 부피, 요게 또 x가 어떤 한 값이 아니고 어떤 부피라면 요 x 값을 곱하면은 그, 요 밀도에다가 x 값을 곱하면은 질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넓이가 질량이 되는데 이 넓이가 결국은 그 확률이 됩니다. 확률에 대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게 이 넓이를 다 합치면은 1이 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뒤에서 또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확률 변수랑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확률 변수를 배웠고요. 자, 앞에서 정의했던 그 문구가 쭉 떠올라야 됩니다. 자, 어떤 사건을 얘기하려면 확률 실험이 나와야 되겠죠? 예, 확률 실험으로부터 나온 어떤 사건을 숫자로 리얼 밸류로 매핑한 것이 확률 변수이고요. 자, 이때 이 확률 변수를 잘 설명을 하려면 확률 실험, 사건, 표본 공간 뭐 이런 단어들을 함께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률 변수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녀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디스크릿한 경우에는 확률 분포 표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표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디스크릿한 경우에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고요. 컨티뉴어스한 경우에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엄밀하게는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누적해서 그 만든 함수를 확률 분포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 둘을 통칭해서 확률 분포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앞에 확률이라는 단어를 빼고 분포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 확률 변수의 분포 함수가 뭐야? 뭐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확률 밀도 함수가 뭐야? 아니면 확률 질량 함수가 뭐야?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확률 변수 요 그림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벤트를 리얼 밸류로 매핑, 함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슬라이드를 이용하고 말을 통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차분하게 글로 이 내용을 정리를 하고 싶다면 위 블로그를 방문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블로그에 방문을 해보면요. 이건 제가 작성하는 블로그고요. 여기에 확률 변수랑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방금 설명했던 내용을 글로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확률 실험, 확률 사건, 뭐 샘플 스페이스, 그다음에 매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쭉 나옵니다. 자, 확률 변수라고 하고
자, 확률 변수는 확률 실험을 통해 나오는 사건을 실수로 매핑하여 그 매핑된 숫자를 값으로 가질 수 있는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정의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률 변수는 변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매핑을 강조하면 변수라기보다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뒤에도 차근차근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확률 분포 함수, 분포 함수, 확률 분포, 또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통계에서 다루는 몇 가지 용어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population이라는 단어고요. 자, 한글로는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랜덤 샘플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라미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파라미터는 한글로는 모수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statistics 통계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들에 대해서 단어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재미삼아 확률과 통계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의문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자, 제가 생각하는 확률과 통계의 차이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확률학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통계학자. 예, 통계학자는 들어봤죠? 자, 그래서, 확률에서는 확률 계산만 다룹니다. 근데 이 확률 계산이라는 것이 뭐만 주어지면 할 수 있냐면 확률 분포 표만 주어지면 확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거기에 확률에 관련된 몇 가지 공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확률에서 다루는 것은 확률 계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률학자라는 말은 잘 안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통계학자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니까 여전히 뭔가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분야가 통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확률 계산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많이 접해 봤을 거고요.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전 하나 던졌을 때 앞면에 나온 사건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예, 공정한 동전이라면 2분의 1이겠죠.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요. 1이 나올 사건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공정한 주사위라면 6분의 1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몇 가지 공식만 알면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앞면이 동전이랑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는데 앞면과 주사위에 1이 동시에 나올 사건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확률 계산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자, 동전은 던졌을 때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주죠.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2분의 1이 되고요. 자, 이때 앞면 숫자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두 확률을 곱해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동시에 나올 사건의 확률은 두 개를 곱해준다. 이런 정도의 확률 계산 공식을 알고 있으면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도 한 가지 볼까요? 앞면이 나오거나 주사위가 1이 나올 사건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자, 이거는 살짝 더 어려운데요. 좀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일단 경우의 수는 동전이 앞면, 뒷면 두 가지고 주사위가 나오는 가짓수가 6가지니까 총 경우의 수는 12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모에 12가 들어가고요. 자, 그럴 때 앞면이거나 1이 나오는 경우를 모두 따져보면 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이 경우의 수를 예를 들면
앞면이면서 주사위 숫자가 1인 경우, 앞면이면서 주사위 숫자가 2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뒷면이면서 주사위 숫자가 1인 경우, 뒷면이면서 주사위 숫자가 6인 경우, 그래서 총 12가지 그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일단 6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면이면서 숫자 1이 나오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수를 세어보면 6가지, 한 가지, 총 7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확률은 12분의 7이 됩니다. 자, 이때는 두 확률을 더해줬겠죠. 자, 이에 반해서 통계에서 다루는 것, 뭐 통계학자가 다루는 이 업무가 되겠죠. 자, 이 통계학자는 확률 분포 표를 작성을 합니다. 확률 분포 표를 작성하는 것이 주된 임무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표를 이용해서 추측을 하는 일을 합니다. 뭐 영어로는 인퍼런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게 이런 작업이 사실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우리 강의실 문 밖에 금호공대 남학생 한 명이 와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의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일까요? 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에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이 통계학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학생의 몸무게가 70kg일 가능성, 확률은 얼마입니까?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확률 분포 표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확률 분포 표는 원래는 여기서 만들어야 되죠. 자, 이게 뭐냐면 파퓰레이션이라고 세워져 있는데 금호공대 남학생 한 명이 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그 대상을 금호공대 남학생이 한 1000명, 2000명쯤 되겠죠, 그죠? 한 2000명쯤 되는데 그 2000명에 대해서 일일이 이 표를 계산을 합니다. 2,000명을 가지고 이 표를 계산을 합니다. 자, 돈이 많이 들거나 또 뭐 대한민국 남자 이러면은 이게 불가능하겠죠, 그죠? 자, 이때 이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모아놓은 녀석을 파퓰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퓰레이션을 대상으로 이 표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듭니다. 또는 뭐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파퓰레이션으로부터 무작위로 요 값들을 뽑아냅니다. 샘플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샘플 포인트를 무작위로 뽑아냅니다. 자, 이 작업을 랜덤 샘플링이라고 불러요. 랜덤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랜덤 샘플링을 적당히 해서 이 파퓰레이션의 서브 집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샘플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샘플 포인트들을 모아놓은 것을 하나의 샘플이라고 부릅니다. 자,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샘플을 뽑아왔기 때문에 얘를 샘플 또는 랜덤 샘플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랜덤 샘플은 한 개만 뽑아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또 다른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또 다른 랜덤 샘플을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랜덤 샘플에 대해서 이 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관련된 확률 분포 함수를 작성하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확률 분포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통계에서 다루는 커다란 두 가지가 바로 이 확률 분포 모델링이고요. 자, 이 확률 분포 모델링을 통해서 이러한 것에 답변을
하게 되는 인퍼런스, 이 두 가지 작업이 통계에서 다루는 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확률분포 모델링이랑 인퍼런스 이 두 가지고요. 이 확률분포 모델링을 할 때는 모집단,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무작위로 샘플링을 통해서 여러 개의 샘플 포인트로 구성된 샘플을 만들고요. 이 샘플 자체를 또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 표나 함수를 찾게 되는데 그 과정을 확률 분포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파란색으로 써놓은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컴퓨터과에서는 샘플이라고 얘기하면은 예제 한 개를 의미를 하는데 확률 통계에서는 샘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샘플이 여기서는 샘플 포인트고요. 이 샘플 포인트를 여러 개 모아 놓은 것을 통틀어서 샘플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잘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앞에 질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일까? 뭐 그때는 아마도 이 표를 구한 상태에서 평균을 구해가지고 평균이라고 답변하면 무난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통은 이제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이 평균을 구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거나 불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 샘플로부터 이 표를 구하게 되는데, 이 표의 이름은 뭐 도수 분포 표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어떤 빈도에 대한 표가 되겠고요. 자, 이 표로부터 평균을 계산하면 이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러한 그 수치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글로는 모수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파퓰레이션으로부터 구한 이런 수치를 파라미터, 모수라고 부르고 특별히 평균이라면은 모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mean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mu라고 씁니다. 자,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다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샘플로부터 역시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하는 수치를 statistic, 한글로는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쪽에서 구하면 파라미터라고 부르고요. 이쪽에서 구하면 statistics 이렇게 부르고 모수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구한 평균을 표본에서 구했으니까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sample mea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x 확률 변수가 대문자 x였다면 sample mean을 표시하는 방법은 소문자 x 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용어랑 기호랑 다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파퓰레이션으로부터 구한 파라미터, 다음에 샘플로부터 구한 스태티스틱, 다음에 파퓰레이션으로부터 구한 평균을 모평균, 이쪽을 표본 평균. 자, 이쪽을 영어로는 mea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쪽을 sample mean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호도 알아둡시다. mu라고 쓰고요. 이쪽은 x 바라고 씁니다. 자, 이상으로 1차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했죠. 확률, 변수, 그 다음에 이런 용어들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복습을 통해서 반드시 익혀두기 바랍니다.